자, 계속해서 검토 드릴 주제 과세 대상 양도 소득에 관한 쟁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과세 대상 양도 소득 얘기가 나오게 되면 사실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절대로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과세 대상 양도 소득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일단 크게 뼈대를 잡으셔야 돼. 이제 2, 3년 지나면 법이 또 체계가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올해 시험 준비하고 내년 시험 준비할 때까지는 똑같은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뭐가 있더라? 하여튼 뭐 그런 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뭐 1,000원, 2,000원, 3,000원, 만원 뭐 이렇게 작은 금액도 서로 이제 중고물품 사고 파는 그런 앱들이 뜬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머릿속에 뭔가 일이 복잡해가지고 그런 것도 앱도 기억을 못해요. 알아서 검색해 보시고, 자, 거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 동산 같은 거 양도하죠. 자산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잖아요. 예, 거기는 양도소득세 내지 않습니다. 예,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한편 특이한 거 하나 볼까요? 주식이라고 하는 거 있죠. 주식들의 양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 여기서 홈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증권거래세인가 그거를 제외하고 사실 일반적인 주식, 상장된 주식에 양도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 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얘기하는 주식이라고 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대신 우리 뼈대 잡아주실 때요, 우리가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하고요, 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큰 그림을 잡아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등이 뭐냐라고 했을 때 토지,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이라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주택은 토지 플러스 건물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줄여서 얘기하면 부동산의 양도로 따라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말고요,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라고 하는 몇 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도시개발법, 공법 성부하는 토지상환채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상환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해감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토지물 건물로 주겠다라고 하는 거, 이 각서 써준 것을 토지상환채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우리 도시개발법 할 때는 토지상환채권의 중요 쟁점은 믿을 수 있는 국가지자체, 공사와 같은 시행자의 경우에는 지급보증 없이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더 믿을 수 없는 민간 시행자, 바로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게 있었죠. 또 한편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분양권이라고 하는 거, 자, 중개 대상을 얘기할 때 논의가 됐던 주제죠. 이 분양권 얘기는 주택법이라든가 도시민 주거환경 정법 두 군데가 연계가 되는데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보시게 되고, 이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호수가 특정된 상태를 가리켜서 분양권, 동호수가 특정되기 전에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입주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분양권, 아직은 시험이 안 나왔어요. 분양권 이런 것들도 양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따르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내가 토지나 건물이나 주택을 팔아서 어떤 이익이 있다, 그럼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이고, 분양권이나 토지상환채권의 양도를 통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따르면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할 것.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의미가 주로 소유권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토지에 관한 소유권, 건물에 관한 소유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죠. 자, 한편 우리가 용익물권이라고 해서 지상권,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자, 한편
부동산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지상권하고요 전세권은 양도할 수가 있었죠.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 의사에 무관하게 언제든지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전세권은 설정 계약 등기를 통해서 양도 금지 특약이 없는 이상 양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 공부하실 때 지상권, 전세권 또 등기법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이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다, 돈을 빌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한편 부동산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립하게 됩니다. 지상권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상권 설정 계약과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기본적으로, 또는 지상권 이전 등기와 지상권 이전 계약과 지상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지상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권이요, 전세금이라고 하는 것,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전세권은 성립하게 된다. 자, 근데 임차권이라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의사의 합치만 있다라고 할지라도 임차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임차권, 자,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었죠. 등기된 임차권하고 등기되지 아니한 임차권 두 개 차이. 만약에 임차권이 등기가 되게 되면, 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편, 자, 이 문제 임차 목적물이 중간에 경매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등기되지 아니한 임차권 같은 경우는요,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죠. 근데 부동산 임차권 등기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는 있는데, 이게 만약에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중에 포인트,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바로 비교해서 좀 이따 보시겠지만, 우리 용익 물권 중에서 지역권이라는 것은 양도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등록 면허세 할 때 법조문은 오타 있다고 해서 지역권의 설정 등기라든가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요역지 가액의 0.2% 이런 식으로 등록 면허세에서 다루고 있지만은, 뒤에 지역권의 이전 등기라는 개념 자체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지역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시험 문제 포인트는 지상권, 전세권에 대해서 지역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게 있을 테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에 대해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렇게 두 가지가 제일 쉽게 출제하는 영역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민법이라든가 등기법 이런 내용들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세법 겁나 해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 학원가라든가 이런 데서 공부를 하실 때는 등기는 등기대로, 민법은 민법대로, 그 다음에 뭐 세법은 세법대로 이따로 공부를 하니까 똑같은 얘기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따로 외우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나중에 뒤죽박죽 돼서 아사리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세 가지 보셨고요. 사업용 고정자산하고요, 영업권을 함께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동산 등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담배 영업권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십시다. 자, 문제는, 자, 담배를 비치하고 있는 그 공간이랑 같이 담배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영업권만을 양도한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부동산 등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업용 고정자산은 경우에 따라서 뭐 부동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업권만을 양도한다면 이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 더,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의 이용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골프 회원권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프 회원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그 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등 보니까 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 등의 범주는 부동산을 뛰어넘어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하면 소유권 아니지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야 되고요. 3는 고정자산과 영권을 함께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 요거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가지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에서 지역권이라고 장난을 치거나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이라고 장난을 치거나 사업용 고정수선과 함께라고 하는 것을 분리해서 라는 식으로 두 가지가 자 주요한 3번, 4번이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자, 한편 앞에서 뼈를 잡으실 때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될 테고요.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도 바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뭐 따져볼 실은 없어요. 겁나 길고 등등등 시험에 지금 20몇 년 동안 다 지금 한 번 출제가 됐어요. 그 몰라도 사람한테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홈트레이딩 말고요. 홈트레이딩 말고 요거 이제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상장된 법인의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하려고 지금 뭐 이전부터 그렇고 그전 전부터 쉼없이 세운 발굴하려고 몸부림치지만은 이게 이제 조세 저항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쉽지 않은 주제다. 어찌됐든 간에 비상장 법인의 주식 등을 의미하게 될 텐데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셨고요. 그럼 이제 이미 설명 다 드렸던 내용인데 과세 대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거,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지역권의 양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 전세권하고 비교해서 장난치는 것이고요. 등기된 부동산의 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본 것처럼 사업용 고정자산하고 영업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이때는 그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겠지만 사업용 고정성을 분리해서 영업권만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앞에서 부담보 증여라든가 또는 뭐가 있었지? 바로 양도담보계약 얘기, 그리고 같이 분환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이혼 따른 재산 분할 얘기하고요. 환지처분 운운하게 되면 바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봤었고, 이에 비해서 자 바로 대물변제 위자료조로 부동산에 소유권을 넘겨주면 근데 양도의 범죄에 포함된다. 그리고 지금 같이 묶어서 과세 대상 양도소득이냐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이냐 이 얘기를 가지고 또 하나 있습니다. 다 묶어서 1년에 한 문제꼴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좀 출제 빈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왜? 너무 쉬워서. 너무 많이 나와서 거의 문제를 구성하기가 좀 곤란할 정도로 반복이 많이 됐던 영역이 되겠습니다.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양도소득이라는 개념까지 두 가지 주제에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이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 상당히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요거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